우리 삼촌, 그러니까 이재민 삼촌은 항상 그런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늘 궁금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 남편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먼저 말해둘게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였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재민 삼촌은 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다들 눈빛을 교환하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삼촌 얘기를 했죠. 모두가 삼촌의 그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소문이 뭐냐고요? 삼촌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였죠. 자세한 건 말 안 할게요. 웃긴 건 삼촌이 잡지 표지에 나올 법한 미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맑은 피부에 날렵한 턱선과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전형적인 꽃미남. 전혀 아니에요. 삼촌은 평범한 외모로 군중 속에서 쉽게 묻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삼촌 주변엔 늘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한여름 더위의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스크림을 쫓아가듯이요. 삼촌의 타고난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소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마치 삼촌에게 홀린 듯 끌려다녔어요. 몇 명이 아니에요. 삼촌 주위엔 늘 팬클럽처럼 여자들이 따라다녔죠. 가끔 저는 그들이 삼촌에게서 뭘 본 건지 궁금했어요. 특히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삼촌을 둘러싼 그 소문은 늘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아는 그런 이야기였죠. 삼촌이 특별한 면에서 잘났다는 거? 네, 맞아요. 지능이나 운동 능력이 아니라 좀 더 사적인 부분에 관한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늘 호기심이 동했어요.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소문일까?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이 진실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건지였어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또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요. 이건 정말 100만 원짜리 질문이었어요. 삼촌한테 대놓고 삼촌, 그거 진짜예요? 라고 물을 순 없잖아요. 그건 너무 어색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하지만 소문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아니요,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삼촌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요. 해답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삼촌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거나 사람들이 삼촌을 볼 때 몰래 짓는 표정을 관찰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삼촌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까? 심지어 삼촌 주변에 있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눠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어떤 방법이든 저는 이 미스터리를 꼭 풀겠다고 다짐했어요. 삼촌에게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 하나, 저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평소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삼촌의 그 소문을 알아내려는 비밀 작전을 펼치려니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제 남편, 김민수,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아내가 삼촌의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다고 하면 좋아할 리 없겠죠. 가족 모임에서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꺼낼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과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소문을 그냥 무시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할 수도 없었죠. 정말 딜레마였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이 모든 걸 비밀로 유지하는 거였어요. 특히 남편이 절대 모르게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삼촌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모든 움직임을 신중히 계획하고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건 제가 영리하고 조심스럽고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삼촌의 진실을 알아내는 이 작은 모험이 제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조사할 계획이었죠. 결국 중요한 건 제가 가진 걸 지키는 거였어요. 설령 그게 호기심을 잠시 접어두는 걸 의미하더라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밀리에라도요. 저는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낼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있었죠. 곧 민수 남편의 생일 파티가 있었거든요. 매년처럼 우리 집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집 안 곳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웃음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혼란 속에 삼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삼촌에게 다가가도 의심받지 않을 터였죠. 모두가 파티에 정신없을 때 구석에서 삼촌과 조용히 대화하는 걸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어요. 물론 조심해야 했지만 삼촌에게서 정보를 캐낼 방법을 찾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삼촌에 대한 소문이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니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수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가 삼촌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은 민수 생일 파티를 열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넓은 거실과 마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즐길 수 있었죠. 파티 준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을 실행할 거라고 다짐했죠. 파티 당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삼촌에 대한 소문이 진실을 확인할 준비가 된 거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파티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저는 삼촌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음악 소리가 커지고 모두가 다른데 정신없을 때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삼촌에게 다가갔어요. 삼촌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안아줬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요. 용기를 내서 저는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던졌어요. 삼촌,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꺼냈어요. 삼촌에 대한 소문 들은 거 있죠? 아시잖아요. 삼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침을 꿀꺽 삼키며 저는 말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진짜인가요? 저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을 기다렸어요. 삼촌은 살짝 웃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하, 그 소문
삼촌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진짜 그걸 알고 싶어? 라고 되물었죠. 삼촌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정말 그걸 알고 싶었던 걸까? 사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삼촌과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삼촌은 그 장난스러운 미소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갑자기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담했죠. 네, 알고 싶어요. 삼촌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좋아, 삼촌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위층 방에서 기다릴게. 준비되면 올라와. 그 말을 남기고 삼촌은 저를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저는 충격과 복잡한 감정 속에 멍하니 서 있었죠. 삼촌과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파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약간 취한 상태라 그게 제 대담함에 한몫했겠지만 그래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조심해야 했어요. 누구도 제가 뭘 하려는지 눈치채선 안 됐죠. 먼저 남편이 바쁜지 확인했어요. 마당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이야기하는 민수를 보고 안심했죠. 목표가 뚜렷해졌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도록 했어요. 계단에 다다랐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며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는 걸 느꼈죠. 제가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선을 넘으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심장박동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목소리를 무시하려 애썼죠. 복도를 지나며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곧 객실 문 앞에 도착했고 잠시 멈춰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결심을 다지며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떤 일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는 돌아갈 길이 없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서자 삼촌이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 묘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삼촌에 대한 소문, 그 모든 이야기와 속삭임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절대 잊지 못할 모험이었다고만 할게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아드레날린이 저를 휘감았어요.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이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죠. 그게 위험하고 어쩌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흥분으로 떨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삼촌의 진실을 알아냈고 어쩐지 삼촌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했어요. 특히 남편이 알아선 안 됐죠. 복잡한 감정을 안고 파티로 돌아가 방금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삼촌과 제가 공유한 그 순간은 우리만의 비밀이었고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위험했지만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론 인생 최고의 경험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서 오니까요. 삼촌과의 모험에 짜릿함이 가신 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걸까? 그 순간의 열정에 빠진 게 실수였을까?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갈등하며 전에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 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의문이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삼촌과 공유했던 강렬한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어요. 그 순간의 열정과 설렘에 빠진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그리고 더 불안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건가요?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까요? 이 생각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제가 한 일을 알아선 안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만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제 결혼, 가족,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저는 삼촌과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위험하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남편이 알게 되면 우리 결혼은 한순간에 끝날 거예요. 그 충동적인 순간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절친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비밀의 순간을 떠올리며 묘한 눈빛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절대 다른 누군가가 알아선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죠. 결국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삼촌과 그 축복에 대한 소문은 진짜였어요. 그 경험은 짜릿했고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지만 저는 조심해야 했어요. 삼촌과의 비밀을 약속대로 지키며 그 모험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항상 제 마음 한편에 남아 우리가 공유한 진실을 떠올리게 해요.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